네, 오늘의 사건 큐브 속 사건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이 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는지, 앞으로 어떤 재판 과정이 남아있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 국민들의 공분이 굉장히 큰 사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이 국민적인 감정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볼 텐데, 일단은 그 판단 근거부터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정당하다, 바람직하다라고 본 판단 근거는 뭔지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재판부에서 이제 이 신병 인도를 기각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수사가 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아동 청소년 그 성착취물 이제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필요한데, 네. 이 사이트가 지금 다크웹에서 지금 손정우가 운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정우의 신병을 지금 미국으로 넘겨버리면 네. 이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가, 추가적인 수사가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이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발본, 세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손정우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예. 이 두 가지 좀 사유를 들어서 예. 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판단 근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법원도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이 뒤따랐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관련 범죄들은 당연히 억제가 돼야 되겠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원이 면죄부가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1년 6개월 형이 다 끝났어요. 이 사람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법률에 보면 아직까지 이런 성폭행 또는 성범죄 관련해서 또는 착취물 관련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게 전반적인 판단입니다. 예. 외국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뭐 종신형도 살 수 있고 정말 몇십 년 이상을 징역에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1년 6개월하고 지금 풀려났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손정우가 범한 범죄가 일부 미국에도 범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범죄 인도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그렇게 약하게 했다고 하면 외국에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 외국가 처벌받게 해야죠. 왜 그걸 안 해주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또 하나, 사이트 회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손정우를 붙잡아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재판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이트 관련된 회원들 조사가 반드시 손정우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기술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누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촉했는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예. 손정우가 거기에서 얘기해주고 손정우가 어디 있다고 밝혀주고 이래야 밝혀지는 건가요? 예.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이게 맞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예. 손정우의 신병을 확보해야 나머지 추가 여죄를 밝힐 수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요, 미국도 많은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고, 손정우가 운영했던 다크웹은 그냥 이게 국가 안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한 국가에 한정된 겁니까?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다크웹에서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했고 어떤 나쁜 행동을 했는지가 다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수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안 밝혀질까요? 예.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손정우를 계속 우리가 여기서 붙잡고서 있어야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법원의 판단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예. 또 하나, 미국에서 잘못을 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도 그 범죄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예. 또 하나, 이렇게 범죄인 인도를 거절해서 만약에 안 보내게 되면요, 비슷한 형태의 성착취물을 운영하는 범죄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아주 안 좋은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적당히 하면 1년 6개월 정도 형 살고 오면 또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형태의 어떤 태도들이 결국은 이런 성착취물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외신들의 반응이 좀 오늘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을 저희가 예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BBC 서울특파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을 했고, 다른 외신들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데 손정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6개월 받고 석방된 거다.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맞는 일인가에 대한 지적인데 이호영 변호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지금 뭐 너무 극명하죠.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이제 미국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5년에서 15년.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1년 6개월. 예. 이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법정형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법정형이 낮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선고되는 형, 그러니까 법정형과 실제 판사가 선고하는 선고형은 다른데 선고형은 보면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선고형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뭐 이렇게 결국 판결이라는 것도 어떤 그런 법률 문화의 일종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들이 판결을 선고할 때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는데 대법원 이제 위원회에서 그 작성 배포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라는 내용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이 차제에 좀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조금 현실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이게 이렇게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손정우의 부친이 예. 자기 아들을 고발했거든요. 예. 근데 그 고발을 한 게 사실은 예. 자기 아들 처벌해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고발을 하면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제 국내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수사의 진행을 위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국내에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니까 예. 그 해외 송환을 막고자 예. 어찌 보면은 이게 일종의 그 고발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도 사건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관할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법원에다가 예. 뭐 진정서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지금 손정우의 부친이 딱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예. 그것을 법원에서 알면서도 그 의도를 그대로 그냥 뭐 이제 실현시킬 수 있게 도와준 꼴이 돼버려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버지가 고발한 사건 있잖아요.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요거 이제 공소시효 남아 있어가지고 조만간 또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게 범죄 수익 은닉법 같은 게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형은 5년 이하인데 네. 실제 선고되는 거는 그거보다 보통 적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2년 이상이 잘 안 나와요, 웬만해서는.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기존의 어떤 예에 따른다고 하면 1년 남짓한 예. 그 정도로 물론 이제 수사 얼마나 그 범죄 수익 은닉을 한 그 은닉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할 텐데 예. 이게 5년까지 그렇게 나올 사건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좀 양형 기준을 예.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뭐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분노가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엔 이 결정을 내린 판사한테 지금 향하고 있고 이게 국민청원 글이 올라갔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미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한 20만 명이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 가지고요. 예. 이런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법부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너무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양형 기준도 우리 이호영 변호사 말씀하신 양형 기준도 새롭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법도 물론 바꿔야 되고요. 예. 현재 성착취물이라든지 성범죄에 대한 너무 그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이 대체적인 사회적 인식입니다. 예. 미투 운동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큰 그 도덕적 기준과 관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벌의 체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약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나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뭐 잡히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국회도 나서 법도 제정해야 되겠지만 예. 이 양형위원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만약에 판사들이 판단할 때 예전에 어떤 관행에 의해서 또 관행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어떤 판례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범죄들은 디지털 이 기술이 발전하면 더 아주 고도로 숨어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예. 범죄를 찾아낸다 한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으며 이런 범죄를 어떻게 완전히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의 사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 체계
또는 형벌 체계 그리고 양형 기준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아까 제가 20만 명 얘기했는데요. 이거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